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함께 뉴스를 전해드릴 새 앵커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오서연입니다. 신속 정확한 뉴스, 매일 저녁 진심을 담아 전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정당의 지역구 공천도 마무리돼가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는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주춤하면서 역대 가장 조용한 총선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에서는 어떤 총선 구도가 그려지고 있는지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대적으로 조용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25개 선거구 가운데 대구 동구 군위군 갑, 경북 구미을 등 6개 선거구를 제외한 19곳에서 공천을 끝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내세웠는데 현역 의원을 단수 추천하거나 경선에 대거 포함해 어느 선거 때보다 현역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른바 쌍특검법 전국에서 현역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의도 때문이었다는 분석인데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 신인 발굴에는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국민 공분을 사며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까운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를 공천한 것도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나서가지고 어쨌든 탄핵이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그 큰 강을 넘으면서 모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거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주 퇴행적인 그런 공천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진보연합과 진보당과 선거연합을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25곳 가운데 21곳에서 공천자를 확정했습니다. 대구 경북에서 파괴력 있는 인물을 발굴하거나 키워내지 못한 민주당은 이렇다 할 정책 이슈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세가 김부겸 전 총리가 활약하기 전으로 회귀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제3지대는 무풍지대라는 평입니다. 새로운 미래는 대구 경북에서 언급조차 되지 않는 모양새고 보수의 대안을 표방한 개혁신당은 지금까지 대구 12곳 가운데 2곳에서만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여러 차례 대구를 찾아 대구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내겠다며 돌풍을 예고했지만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과 대구 참여연대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국민의힘은 5.18 망언을 한 대구 중구 남구 도태우 후보 공천을 철회하라 촉구했습니다. 두 단체는 국민의힘이 발언의 다양성을 중시한다며 별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이지만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을 찬성한 정당이 이에 반하는 사람을 후보로 공천한 것은 표리부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변호한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는 자기 개인 방송에서 5.18은 북한 개입 여부가 문제된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는데 최근 공천을 받은 뒤 정제되지 못한 발언이었다며 사과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늘 대구시 간부회의에서 이달 중으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문가들을 모아 동상건립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남구에 건립 중인 대구 도서관 내 공원을 박정희 공원으로 이름 짓고 공원에 대형 동상을 설치하는 것을 올해 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독재자의 광장과 동상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자 반대단체 눈치를 보며 시정 운영하지 않는다며 국비 지원도 받지 않고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받지 못한 초등학교가 경북에만 28곳입니다. 신입생이 1명뿐인 학교까지 더하면 60곳에 이릅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폐교 위기로 내몰리는 학교가 갈수록 늘 것으로 보여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영천의 한 초등학교. 전교생이 13명인 이 학교는 올해 1학년 신입생을 1명도 받지 못했습니다. 5학년 선배들과 수업을 함께 듣는 2학년들은 실망감이 커 보입니다. 1학년 동생들이 안 나와서 좀 속상해요. 원래 개교 74주년의 긴 역사이지만 언제 학교 문을 닫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전체가 이게 줄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에서 이제 신입생을 받기에
정말 어렵다라고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인구가 줄면서 신입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경북 지역 490개 초등학교 가운데 신입생을 한 명 더 받지 못한 학교는 28개교, 한 명만 받은 학교는 32개교로 전체 초등학교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도 7개 학교에 이릅니다. 경북교육청은 전교생이 60명 이하인 농산어촌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작지만 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입학생을 늘린다는 차원에서는 작은 학교 자유학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도심에 또 읍의 큰 학교의 학생들이 주소 이전 없이 작은 학교로 전입이 가능한 일방향 학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4년에 저희 올해 179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을 통해서 유입학생 통학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교육당국이 농산어촌의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속도를 따라잡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대구 북구의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두고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북구청이 사원 공사가 부실하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면서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 갈등까지 불거졌습니다. 건축주는 부실 공사 책임을 묻고 시공사는 공사가 늦어진 데 따른 추가 공사비 요구로 맞서면서 법적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변예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년 전 공사를 시작한 이슬람 사원 건립 현장에는 여전히 반대 현수막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공사장 앞에는 시공사에서 쓴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빨간 글씨도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슬람 사원 건립 예정지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이 책임을 놓고 시공사와 건축주가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건물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스터드 볼트가 설계도와 달리 적게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건축주는 지난달 말 부실 공사라며 시공사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공사의 잘못으로 재시공하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And he made the mistake. He's not willing to correct the mistake. Then when we ask him to correct, so he just put the claim that you need to pay me a lot more money. 시공사 측은 스터드 볼트 누락은 실수였다면서도 사원 건립이 늦어지면서 공사비가 많이 늘어났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이슬람 사원 공사를 막지 말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 공사가 재개된 뒤 자재값 등으로 9천만 원을 더 받았지만 장비 대여료와 현장 관리 비용 등을 추가로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장 관리를 할 것 같으면 제가 봤고 한 달에 500만 원씩 계산해도 돈이 1억 8천만 원이라요. 3년 같으면. 그때 자기들 자주 오른 거에 대해서만 그거 해주고. 건축주를 상대로 지금까지 못 받은 공사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방침도 밝혔습니다. 주택가에 들어서는 이슬람 사원을 두고 주민들과의 오랜 갈등에 이어 건축주와 시공사 사이의 부실 공사와 공사 지연 책임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변예주입니다. 세계 3위의 브라질 항공기 제작사 엠브레어가 경북 구미에서 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항공 정비와 운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 중입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 개항에 맞춰 지역 안에서 항공산업 인재를 육성하려는 경상북도의 야심찬 계획의 일환인데요. 특히 의성 지역에 예정된 항공정비산업단지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김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의 한 대학 강당, 브라질 최고의 과학기술대학, 브라질 항공기술연구소의 마르케스 교수가 통신기술을 이용한 최신 항공정비 기술을 소개합니다. Because of the use of virtual reality, we can reduce the time to put someone in the right position to make the first task. 수업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은 영주와 구미의 항공 관련 학과 학생들, 대구 경북 신공항과 울릉공항 등 지역 공항에서 미래의 항공 엔지니어로 일하길 원하는 청년들입니다. 아무래도 수도권 위주의 항공 시장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방에도 그 항공 시장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면
지방대 학생들에게 많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강의 프로그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중소형 항공기 제작사인 엠브레어사가 직접 닷새간 진행합니다. 엠브레어 브라질 본사의 항공 엔지니어를 비롯해 대한항공, 한국항공서비스 등 국내외 항공 정비업계 전문가들의 특강도 이어집니다. 우수 학생에게는 엠브레어 브라질 본사 현장 학습과 싱가포르 지사 인턴십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We also believe that provide aircraft easy to support, easy to maintain, to foster uptime, to foster availability of the aircraft. So our focus today is going to be on the supportability and maintainability of the aircraft. 엠브레어사는 최근 자사의 군용 수송기 모델인 C-390이 우리나라 공군 차기 수송기로 선정된 데 이어 중소형 민항기 수요가 예상되는 국내 신규 공항 시장 진출을 위해 경상북도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북 지역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는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Including the new Daegu Airport project and the large aerospace-related complex that is going to be at that facility as well. We see this as an excellent opportunity to partner. 경상북도는 엠브레어사와의 협력을 통해 위성 지역에 신규 항공 정비 단지를 유치하고 경북에 항공 정비 기술자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구상입니다. 굉장히 유력한 인재들을 많이 교육을 시켜서 이분들이 MRO를 운영하는 그런 인재가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MRO 유치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앞서 세계적인 공항 화물 지상 조업사인 스위스포트와 국내 화물 전문 항공사인 에어인천이 잇따라 대구 경북 신공항 화물터미널 입주를 약속하는 등 지역 물류공항에 대한 그림이 한층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2024 KBO 리그 시범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대전 원정 2연전을 치른 삼성 라이온즈도 오늘부터 홈인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경기를 펼치는데요. 삼성의 올해 첫 홈 경기, 그 현장을 석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겨울 기운이 남아있지만 야구의 봄을 만난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 겨울의 마침표, 시범 경기는 스프링 캠프의 성과를 직접 만나는 시간입니다. 스피드를 좀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캠프 때 또 정민태 코치님하고 하면서 스피드도 좀 더 올라오고 잘 유지가 된 것 같고. 지난 주말부터 펼쳐진 시범 경기. 세 번째 경기 상대는 LG 트윈스입니다. 앞서 펼쳐진 하나와의 대전 원정에서 1패 뒤 1승을 기록한 삼성. 시범 경기를 통해 남아있는 팀의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승팀인 LG와의 맞대결. 선발로 나선 1선발 후보 코너는 가능성과 아쉬움을 동시에 남겼고 경기 초반 만난 찬스에서 타선은 집중력이 부족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선수들 역시 본인의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시간인 시범 경기. 타격은 지금은 안 좋을 수 있지만 그래도 공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많이 나가니까 그래도 그냥 하루하루 그냥 공 보이는 거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ABS와 피치클락의 적응도 시범 경기의 과제. 피치클락 자체는 좀 정신없는 느낌도 들고요. 좀 급하고 좀 이런 게 있는데 ABS 같은 경우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역대급 빠른 개막을 앞둔 2024 시즌. 삼성은 이번 주 홈에서만 LG와 롯데, NC를 차례로 상대합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법인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모 4단 법인 사무총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법인 사무총장은 2022년 12월 자신이 소속된 4단 법인 자금 등 280만 원을 직원 28명에게 제공해 직원들의 명의로 특정 국회의원 후원회에 정치 후원금으로 기부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한 언론사 대표와 공모자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시 갑 선거구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간부가 술 취해 사람을 때리고 성희롱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 조사받고 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구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50대 경위가 서구현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식당 주인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습니다. 해당 경위는 직위 해제됐습니다. 또 대구의 한 경찰서 소속 여성 청소년과 경위가 부서 회식 도중 동료를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대구 지역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 90%가량이 사직서를 낸 가운데 오늘부터 경북대병원에 공중보건의 4명이 투입됐습니다. 병원 측은 응급실 등 일손이 부족한 진료과에 배치해 전문의 진료를 돕는 역할을 맡길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6개 상급 종합병원 전공의 810여 명 가운데 730여 명이 사직서를 내고 이탈했지만 경북대병원 한 곳에만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나머지 5개 병원에는 충원이 없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보건소 등에서 일하는 공중보건의를 빼내 상급 종합병원에 배치하면서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